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바이든,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무기를 위한 수십억 달러 물려줄 듯. 그리고 중국 선박 승무원, 발트의 케이블 절단 위에 100마일 닷을 의도적으로 끌고 간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과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6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아직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미국 국방부의 재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국방부의 재고가 미군의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는 무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점 1월 20일까지 남은 돈을 모두 사용하려면 매일 1억 1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운송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4년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남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큰 변수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매달 5억에서 7억 5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탄약과 포병 같은 가벼운 무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장갑차나 탱크 같은 중장비는 운송 전에 검사, 테스트, 세척 등의 절차가 필요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무기와 탄약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병력 부족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16만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며 이는 전선을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도네츠크 지역으로의 진격을 강화하며 전쟁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188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했으며 이는 전쟁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지원까지 동원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전투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 24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8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160억 달러는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이러한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보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휴전 조건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이 유럽 발트해에서 데이터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과 중국, 러시아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복잡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난주 발트해에서 유럽 데이터 케이블 2개가 고의적으로 절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중국 소유의 이팽 3호라는 벌크선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러시아산 비료를 실은 채 발트해를 항해하던 중 탓을 100마일 이상 끌어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 이 행위가 러시아 정보부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고의적인 사보타주인지 여부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나토 소속 군함이 발트해에서 이팽 3호를 포위하고 선박을 조사 중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이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박 소유주와 협상하여 승무원을 신문할 계획입니다. 선박의 닷과 선체를 조사한 결과 탓을 끌어 케이블을 절단한 물리적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선박은 항해 중 자동 식별 시스템 신호를 껐고 이는 국제해상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둠의 항해로 의심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그림자 전쟁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당국은 러시아 정보부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해저 케이블의 안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사건 연루를 부인했습니다. 해저 데이터 케이블은 하루에 수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케이블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며 정보와 통신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케이블 손상은 유럽의 인터넷과 데이터 흐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 러시아 협력 가능성 이팽 3호의 최근 항로는 과거 중국 해역에서만 활동하던 패턴과 달리 최근 몇 년간 러시아 항구로 운항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위협 발트해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략적 대결이 치열한 지역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럽의 안보 위협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국제법 시험 나토는 국제법상 중국 선박을 강제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해상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개한 사건은 단순히 데이터 케이블 문제를 넘어 국제 정세와 안보,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의혹을 강화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사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